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근래 신호처리 강좌를 올린다고 해서 딥러닝 강좌가 좀 소홀해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딥러닝 강좌를 준비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구현을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CNN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엠니스트라고 하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예제가 DC간을 구현을 해보는 태스크일 텐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DC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서 구축을 했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서 파이썬 파일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 영상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고, 그럼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구현을 했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는 DC간 모델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이미지 리그레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간 모델들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레지넷 폴더로 들어가서 트레이닝 코드를 모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 DC간이라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든 후 방금 복사했던 파일들을 모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참을 열어서 해당 폴더를 오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저희가 복사한 폴더에 대해서 파이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인터프리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그리고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서 저희가 이전에 사용을 했던 파이토치 유넷 36이라는 가상 환경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코드를 구현하기 앞서서 인터넷에서 DC 간의 상세한 네트워크 설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DC간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보시면은 첫 번째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DB라는 URL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퍼가 DC간의 오리지널 페이퍼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네트워크 구조가 DC간의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모델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DC간 제너레이터 모델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간의 생성자는 다음과 같이 채널, 아웃풋, 그리고 커널의 채널, 롬만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DC 간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리그레션과 달리 러닝 타입을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앞서서 DC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스테이블한 DC간을 만드는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풀링 레이어 대신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 가이드라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fully connected hidden layer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제너레이터에서 렐루를 사용을 할 것. 하지만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하이퍼탄젠트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것. 그리고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리킬렐로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할 것. 마지막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DC 간의 제너레이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이 2배씩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고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한 디멘전이 확장이 되는 CBR 모듈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레이어로 이동을 해주세요. 레이어 파이썬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전에 구축을 해놓은 CBR2D라는 모듈이 있는데 해당 모듈을 복사를 하신 후 DCBR2D라는 모듈로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DCBR 모듈은 저희가 이전에 구현을 했던 CBR 모듈과 모든 부분을 공유하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컨볼루션 2D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컨브 트랜스포즈 2D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모델이라는 파이썬 파일로 돌아가셔서 해당 네트워크 구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00개의 노이즈 벡터로부터 4x4 그리고 1024개의 채널을 가지는 피처를 생성을 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DCBR 모듈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인풋 자체가 리니어 벡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DCBR 2D 모듈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모듈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1x1 그리고 100개의 채널을 가지는 인풋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D 모듈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8배 된 n-커널 사이즈였기 때문에 해당 인풋은 똑같이 8배의 n-커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전 커널에서 채널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이 줄어들어 있는 4배의 n-커널 사이즈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XY 디멘전이 2배로 커졌기 때문에 2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는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0, bias는 false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커널 모두 이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너레이터의 레이어에서는 놈과 value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너레이터에서의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value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이퍼탄젠트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놈은 none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value도 none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ias는 동일하게 false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DC 간의 제너레이터에 사용이 되는 레이어를 모두 설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forward 펑션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펑션에서는 해당 5개의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의 마지막 레이어는 하이퍼 탄젠트 펑션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C 간의 제너레이터 모델을 모두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DC 간에서 사용이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형태는 앞서 저희가 사용을 했던 제너레이터를 그대로 뒤집은 형태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현을 해볼 텐데요. 제너레이터가 1x1 x 100개의 인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64x 64 그리고 3개의 채널을 가진 아웃풋을 만드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형태는 64x 64 그리고 3개의 채널을 가지는 인풋을 받아 반대로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는 1x1 그리고 하나의 채널을 가지는 스칼라 밸류가 나오는 형태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주된 하나의 스칼라 밸류는 해당 인풋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이 된 이미지인지 또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로부터 노출이 된 값인지를 선택을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의 역할로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제너레이터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사용이 되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의 형태를 반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의 디멘전이 반씩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DCBR 모델이 아닌 오리지널 CBR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루는 아까 논문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리키 렐루를 사용하도록 하겠고, 이때 리키 렐루의 슬롭은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0.2 슬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어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시간의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사용이 되는 모든 레이어를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forward 펑션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마지막 레이어까지 시퀀셜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적용이 되는 모든 레이어들을 시퀀셜하게 연결을 하였는데요. 해당 X를 리턴하기에 앞서서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이 시그모이드 아웃풋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forward 펑션의 마지막 부분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생성이 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를 실제 메인 트레인 함수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파이썬 파일을 열어주신 후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넷과 아워글라스, 레즈넷, SR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 두었는데요. 오늘부터 할 실습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관련된 실습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실습에 맞게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지워주신 후 저희가 D시간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네트워크를 호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구현을 했던 D시간에서 사용이 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인풋 채널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100개의 채널을 가지는 인풋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은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아웃풋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스칼라 형태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아웃풋 채널은 1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시간에서 사용이 되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모든 웨이트들은 제로민의 0.0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초기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펑션을 생성을 한 후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든 웨이트들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util이라는 파이썬 파일에 모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커널을 초기화하는 펑션을 해당 util이라는 파이썬 파일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타입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고 init k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2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시면서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eight를 initialization 하는 펑션이 normal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weight를 직접적으로 제로민의 0.0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는 형태로 초기화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initialization 루틴들을 하단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루틴을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해당 펑션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커널들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트레인 파이썬 파일로 돌아가셔서 해당 부분 아래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들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며 제로민과 0.0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갖도록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러스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오리지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페이퍼를 확인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러스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셔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게 되면 하단에 아카이브 페이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퍼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이용을 해서 러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야기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며 그 예시로 경찰관과 집회 위조범 예시들을 많이 들곤 하는데요. 집회 위조범인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신의 아웃풋을 실제 집회처럼 믿을 수 있게끔 잘 생성을 해야 하며, 반대로 경찰관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집회범인 제너레이터가 만든 아웃풋이 진짜 집회와 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진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짠지 가짠지를 판단을 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할 부분은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 코드에서는 그냥 네트워크 하나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옵티마이저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티마이저는 제너레이터에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 옵티마이저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련된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은 옵티마이저의 모멘텀 텀인 베타1 값을 디폴트 값인 0.9가 아니고 0.5로 수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디폴트 값인 0.9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트레이닝 커브가 오실레이트 하거나 언스테이블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한 트레이닝을 위해서 해당 모멘텀 텀을 0.5로 변경을 해 주었다고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옵티마이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펑션을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베타 텀이 존재하게 되고, 첫 번째 베타 텀은 논문에 명기가 되어 있던 것처럼 0.9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스를 0.5와 0.999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저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로드와 세이브 펑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태스크들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제너레이터와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그에 따른 각각의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함수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til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셔서 해당 세이브 텀과 로드 텀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드 펑션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 펑션도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시 train 파이썬 파일로 돌아가셔서 해당 세이브 텀과 로드 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 텀을 먼저 수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루틴을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모두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두 트레이닝 모드로 세팅을 해주시고, 로스도 제너레이터에 관련된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련된 로스 두 가지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 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X,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이 된 페이크 X.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각각의 데이터를 받아 에러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는 X와 관련된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 파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너레이트 된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해당 인풋과 라벨 파트인데요. 라벨 파트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인풋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1x 1x 100개의 채널을 가지는 형태의 노이즈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채널, 그리고 y는 1, x는 1. 다음과 같이 인풋 노이즈 벡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노이즈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백프로파게이션 루틴입니다. 저희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백프로파게이션 할 거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옵티마이저를 제로 그라디언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세팅을 하는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til이라는 파이썬 파일에서 네트워크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지 말지를 설정을 하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지 말지 셋업을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해당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현재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백프로파게이션이 수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require gradient term을 true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rue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든 파라미터들의 require gradient term이 true로 설정이 되게 되며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의 real과 generate에 의해서 생성이 된 아웃풋을 입력시켜 그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라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은 해당 프리딕션은 true라는 값을 갖기를 원하게 되며, 반대로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프리딕션이 false라는 값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루틴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백워드 파트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에 디태치라는 루틴을 적용을 시켜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프로파게이션 되는 백워드 루틴이 제너레이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연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풋에 디태치 루틴을 걸어주셔야지 온전히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로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리얼을 리얼로,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을 페이크로 설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프리딕션 된 리얼을 once라는 값으로 정의를 해야 하고, 반대로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으로 도출된 이미지를 페이크로 명확히 명시해야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때는 보시는 것처럼 리얼을 리얼로, 페이크를 페이크로 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로스를 두 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로스의 평균값을 최종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백프로파게이션 루틴을 수행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루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에 대한 루틴이기 때문에 set gradient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false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제로 그레디언트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루틴은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할 때처럼 디태치 구문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백프로파게이션 되는 플로우가 제너레이터까지 전송이 될 수 있게끔 오리지널 밸류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다르게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된 아웃풋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봤을 때는 true에 가까운 형태로 비춰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once라는 라벨을 이용을 하셔서 로스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손실함수는 지금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제너레이터의 손실함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리얼 파티에 대한 손실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페이크에 해당하는 손실함수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로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프린트하는 부분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는 구문도 수정을 모두 완료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세이브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과 인풋은 제너레이트 모델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에서 하이퍼탄덴트 루틴을 걸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해주었기 때문에 디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로 그 레인지를 트랜스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다음과 같이 0에서 1로 클리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디에 저장을 하는 루틴도 ON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밸리데이션 파트인데요. 제너레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디에 로스를 저장하는 부분도 앞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로스를 텐서보드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세이브하는 부분도 로드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하는 부분은 G와 D를 추가하시고 옵티마이저도 G와 D 옵티마이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밸류에이션을 액티베이트하는 부분은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밸류에이트하는 모드로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로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제너레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벡터를 임의로 생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단에 for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개수는 배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지를 디노멀라이제이션 루틴과 각각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을 간략히 작성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프레임워크와 테스트를 하는 프레임워크를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디렉토리를 셋업을 하는 부분과 네트워크의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부분,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시간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를 모두 수정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D시간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셔서 셀럽A라는 데이터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럽A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cropped image라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신 후 해당 zip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압축을 풀어서 셀럽A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이 셀럽A라는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럽들의 얼굴들이 가운데에 크로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의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178 by 218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네트워크는 아웃풋이 64 by 64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사이즈 루틴을 이용을 해서 해당 라벨 데이터의 사이즈를 64 by 64로 리사이즈를 수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여신 후 하단에 리사이즈 할 수 있는 트랜스폼 펑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사이즈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폼 펑션을 작성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당 트랜스폼 펑션을 데이터 로더하는 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train이라는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신 후 랜덤 크랍이 아니라 resize라는 트랜스폼 펑션으로 변경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쉐입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플랍을 제거를 하신 후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레인지가 -1에서 1 사이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노멀라이제이션 펑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트레인이나 테스트, 밸리데이션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신 후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해당 부분을 주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를 모두 제너레이트 모델에 맞게끔 수정을 하였는데요. 한번 트레이닝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는 DC간이라고 수정을 한 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을 했던 리그레션 태스크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도 DC간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64 by 64, 채널은 3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 네트워크의 커널을 보시면은 디폴트 커널의 사이즈가 128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디폴트 채널의 수를 128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128을 사용을 하였고 128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0.0002라는 값을 러닝 레이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러닝 레이트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모두 수정이 되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코드는 콜앱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보시는 것처럼 셀럽A의 데이터셋이 202,600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콜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OS 패키지에 대해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코드는 GP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 윈도우 로컬 PC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제 윈도우 PC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한번 윈도우에서 동일하게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가 쿠다로 셋업이 되어 있어서 GPU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빠르게 로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워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경우에는 하나의 워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팔로 수정을 한 후 해당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 로더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게 되어 트레이닝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를 팔로 변경을 한 후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드가 에러가 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저희가 지금 명시적인 메인이라는 코드 없이 해당 트레인 파이썬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브로큰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조금 더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수행이 되는 메인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new python 메인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신 후 트레인에서 사용이 됐던 파서 부분을 모두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구문을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트레인 모드와 테스트 모드도 이번에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트레인 모드와 테스트 모드를 펑션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두도록 하겠고
필요 없는 패키지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train 파이썬 파일로 오셔서 모든 스크립트 구문을 train이라는 펑션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저희가 메인 파일처럼 사용을 했던 모든 스크립트 구문들이 train이라는 펑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train 구문과 test 구문을 서로 다른 펑션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요. test라는 펑션을 정의를 하신 후 모든 파트를 우선은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후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인 파트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테스트 부분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함수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학습하기 부분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텐서보드도 테스트 모드에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루틴도 밑에 테스트 부분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rain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의 펑션을 담아두는 파이썬 파일로 정의를 하였고 트레이닝 루틴과 테스트 루틴을 수행할 수 있는 main이라는 파일을 다음과 같이 따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트레인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main이라는 파이썬 파일에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 train argus 이런 식으로 main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은 여러 개의 워커를 사용할 때 났던 에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rain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main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났던 넘 워커에 의한 에러도 발생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도 좀 더 빠르게 수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서보드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텐서보드 로그 디렉토리 로그 트레인 크롬에서 해당 URL에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600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그냥 노이즈의 형태로 보이게 되지만 트레이닝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 얼굴의 형태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에폭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이 완료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 트레이닝 모드를 테스트 모드로 변경을 한 후 다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이 된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잘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하나인 DC간을 한번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논문에 명기되어 있는 루틴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잘 제너레이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C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가능하면 맞춰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예제는 셀럽A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웹리스트나 시바텐과 같은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셔서 트레이닝을 시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DC간을 구현을 하는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